혹시 추석 연휴 때 뭐였어요? 가족들, 친척들 만나고 송려도 가고. 혹시나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특히 코로나 이전에는 극장 가서 영화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주제인 이 기업이 등장하기 이전, 그러니까 90년대 후반 이전에 국내 극장가의 모습은 지금이랑 상당히 달랐어요. 일단 한 극장에서 여러 영화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편만 볼 수 있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래서 특정한 영화를 보려면 어떤 특정한 극장을 찾아가야 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한식 뭐 잘해야 일반 편 정도. 이게 극장 앞에 나면 그런 거 아니고 사다리 같은 거 오징어랑 비슷하고 백반과 공시하게 돼. 그리고 지금처럼 어딜 가나 영화관이 다 비슷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차가 엄청 비싸요. 영화 보는 거 흥미가 그거 찬스. 의자가 각진 의자 있어. 각진 의자 위에다가 흰색 이렇게 포로 머리 있는 자를 씌워놨는데 그 포가 없지. 아무튼 근데 이 브랜드가 등장하면서요. 극장 자체의 수준이 쫙 상향 평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소비자의 니즈가 충족됐다 보나. 또 이 브랜드가 성장하고 상영관이 쫙 늘면서요. 영화 제작 투자에서 배급까지 본격적인 산업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 영화가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하지만 사람들이 예전보다 영화관을 덜 가고 심지어 코로나 때는 직격탄을 맞고 야심찼던 해외 투자에서는 큰 손실을 보면서 지금도 위기를 겪고 있는. 자, 이번 주제는요, 국내 멀티플렉스 극장의 시초, 한국 영화를 발전시켰다는 국내 최고 기업과 상소녀들의 꿈이었던 CGV. 혹시 예전에는 왜 극장에 붙는 큰 사진 있잖아요? 포스터 같은 거. 근데 그거를 프린트한 게 아니라 손으로 그리는 그림을 붙여놨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시내 주요 극장에 가면 사진이랑 진짜 비슷한 그림이 붙는데 이게 점점점 주변부로 보고 건드리고 갈수록 그림의 수준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일반적이었던 1990년대 중반 승성가에서 독립하려는 이병철 회장의 장소녀이라죠. 제1재단그룹이 출범할 때쯤 가장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영화산업 진출이었어요. 훗날 이미경 회장이 그랬죠. 문화가 없으면 나라도 없다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거보다 문화의 전립성을 깊이 인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문화 콘텐츠 비즈니스에 뛰어들었더라고. 그러니까 설탕, 식품회사에 그치지 말고 라이프 스타일을 선도하는 문화 콘텐츠 기업이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CJ편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스티븐 스필버그 등의 드림웍스에 거액을 투자합니다. 당시 제1제당의 전체 자산 규모가 1조 원 정도에 그칠 텐데요. 이거에 30% 가까이를 투자한 거니까 그룹의 명운을 걸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게 상대가 어때요? 이거 한다니 주시기가 이런 희망과 흥미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또 한 일이 바로 멀티플렉스를 만드는 거였어요. 극장 한 곳이 영화 한 편 보는 구조에서 벗어나 한 곳에서 여러 영화를 볼 수 있는. 앞서 말씀드린 CJ 이재현 회장의 누나죠. 이미경 부회장이 미국 유학 시절에 미국에서 그런 멀티플렉스를 보고 한국에도 이런 거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기자들은 좋겠어. 스타벅스 좋다고 만들고 멀티플렉스 더 만들고 물론 부자라고 해서 만든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알아서 잘 넣어. 영화 산업을 키우려면 일단 수요가 있어야 하고 또 콘텐츠가 있어야 하고 인프라가 빨려 있어야 되는데 수요는 일단 한국 사람들이 영화를 좋아하는 수요는 넘치고요. 또 드림웍스에 투자했으니까 콘텐츠도 되는 거고 남은 건 인프라, 즉 극장 산업, 멀티플렉스를 만들어서 영화 산업을 판을 쳐보자. 그렇게 해서 제1재단그룹이 본격적으로 출범한 1996년 한국의 제2재단 그리고 홍콩의 골든하베스트 그리고 호주의 빌리지 로드쇼 이 세 개사가요. 이 세 개 회사의 이름을 따서 CJ 골든 빌리지라는 합작 회사를 설립합니다. 새 투자자의 앞글자를 쫙 따면 CGV. 그리고 드디어 1998년 봄 서울 강변역 테크노마트 10층에요. 상영관 11개를 갖춘 국내 최초의 멀티플렉스 극장 CGV 강변 11이 오픈한 거예요. 이게 국내에서 엄청 획기적인 일이었긴 해요. 왜냐면 이게 11개 상영관이 쭉 모여있고 15분, 20분 간격으로 영화를 트니까 별로 기다리지 않아도 그냥 극장만 가면 영화를 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24시간 전산 예매도 가능하고 싹 다 지정좌석이 좌석도 넓은 데다가 옆에는 컵홀더까지 기억나죠? 그래서 이 컵홀더가 내 거니 이 컵홀더가 내 거냐. 맨 끝에 있는 놈이 먼저 쓰는 거 다음 거에 써라고 이거잖아. 이쪽에 있는 사람이 먼저 들어와서 왼쪽에 쓰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가야 되고 이쪽에 있는 사람이 먼저 들어와가지고 쭉 다 가야 돼. 그런데 몇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일단 CGV 강변 11이 위치한 강변역. 이게 터미널이 입구에서 유동인구 자체는 많은 편이었지만요. 이게 완전 도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강남도 아니고 어찌 보면 본부 끝에 위치해 있잖아요. 처음에 동심 다니는 극장들은 지하철에서 내려가지고 버스에서 내려서 있으면 바로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CGV는 테크노마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일단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거 자체가 번거로울 수 있죠. 그러니까 접근이 상대적으로 좀 불편한 면도 있는 거고 하다못해 간식만 하더라고요. 극장 앞에서 팔았던 쥐포, 오징어, 군밤 이런 거 못 사먹는 거잖아. 물론 안에
콘도 있고 음료수도 있고 했지만 수천 개는 사람들이요 CGV라는 신기하고 더 쾌적한 공간을 좋아하긴 했지만요 이게 계속 잘 될까 이런 의문이 한편은 동시에 들기도 했었어요. 게다가 당시가 IMF 외환위기가 터질 직후니까요 영화 산업에 진출했던 다른 재벌들이 영화판을 같이 떠나는 거야.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상영관이 11개잖아요. 근데 다양한 영화에 틀어야 되잖아. 근데 일단 영화 수입하는 편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그 스크린 커터가 있으니까 한국 영화를 일정 부분 틀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영화판을 빠져나가고 영화 자체를 못 만들고 있는 판이니까 야 이거 상영관 11개 다 채울 수 있겠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우려가 점점 퍼져갈 때쯤 반전의 있었어. 한국 최초의 블록버스터라고 불리는 대박 영화가 나타나는 중. 한국 영화는 이 영화 개봉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쉬리였어요. CGV가 오픈한 이듬해인 1999년 초 설 연휴에 개봉한 쉬리는요. 개봉하자마자 당시까지 한국 영화 최고 흥행을 기록했던 서편제의 기록을 넘어섰고요. 결국 국내 최대 흥행 기록을 세웠던 타이타닉의 기록마저 넘어섰어요. 외국 영화가 압도하고 있던 국내 영화 시장에서 쉬리를 통해 한국 영화가 폭발하는 시점이 CGV가 오픈하는 시점이라 맞닿아 있었던 거예요. 이후에도 공동 경비구역 JSA, 친구 등의 한국 영화 대작이 줄을 잇고요. CJ에서 영화 제작 투자하고 또 한편으로 CGV는 발빠르게 확장하고 성장해 나갔습니다. 1999년 말에는 인천, 2000년에는 분당, 부산, 또 2001년에는 대전, 그리고 이후에는 서울 명동과 흑동, 성주, 김해 등등. 마침내 2004년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주식시장 상장에도 성공하죠. CGV를 필두로 한 멀티플렉스의 연이은 등장으로요. 국내 영화 시장은 새로운 수요를 불러일으키면서 선순환의 성장을 지속했어요. 이 시기를 두고 CGV 역시 공식적으로 이런 평가를 내놓죠. 1990년대 중반 한국 영화 시장은 외국 영화 점유율이 80%에 달하였습니다. 하지만 1999년 쉬리를 시작으로 한 한국 영화의 흥행 성공은 한국 영화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이는 한국 영화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후 CGV는요, 후바이 주자인 메가박스와 또 롯데시네마의 봉쇄를 물리치고 국내 1위 자리를 공고히 한 건 물론이고요. 한국 시장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속 성장에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2006년에는 중국 진출, 2010년에는 미국 LA에 CGV를 열었고요. 2011년에는 베트남 멀티플렉스 업계 1위 업체를 인수해서 베트남 시장에도 진출했죠. 그러면서 2013년에는 세계 극장업계 탑5에 진입했고요. 그리고 나서도 2014년에는 인도네시아, 미얀마 진출, 2015년에는 중국에서 50호점 돌파, 그리고 2016년에는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1000만 관객을 돌파하고 터키 최대의 극장업체에 수천억 원을 투자하면서 야심차게 터키 시장에까지 진출했습니다. 이제 히르키에라고 해요. CGV는 계속 하적 지세를 이어갈 것만 같이 보였죠. 국내 시장이 아시아 시장에 터키까지 진출하고 또 일반 영화뿐만 있는 게 아니죠. IMAX에 4DX에서 TNX에서 노래도 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골드플렉스에 친해주셨다고 있잖아요. 그거서 이제 리클라이너로 볼 수 있는 분들이 혹시 그거 비슷할까? 한번 가봤어요. 근데 리클라이너에 찾아봤어. 그걸 파악을 하면서 들어갔어요. 한국 사람들이 워낙 영화를 많이 보는데 또 국내 경쟁이 계속 치열해지니까 매장별로 컨셉도 달리했죠. 여의도점에 가면 무슨 어디에 거리를 본다. 청담에 가면 이 영화관은 또 어떤 특성이 있다. 1층에 뭐 있고 2층에 뭐 있고 비비고 있고 뭐 있고 투썸이 있고 위에 CGV 있고 이런 식으로. 한국 사람들이 되게 영화를 많이 보는 거래. 1년에 옛날에 100편 정도씩 한 사람. 그것도 애기들은 안 볼 거라 성인들이 많이 본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CGV 스스로도요, 당시에 2020년까지 전 세계에서 스크린 10,000개를 갖춘 세계 1위의 극장 기업이 되겠다. 이런 포부를 당당하게 밝히기도 했죠. 영화만 잘 된 게 아니라 팝콘에, 콜라에 또 영화 광고에, 그 당시에는 국가도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계 1위를 꿈꿀 때, 특히 해외 시장에서 연달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사드 배치 이후 중국 진출 기업들이 타격을 계속 받을 때 그 영향을 피해갈 수가 없었고요. 뭐니 해도 가장 큰 문제는 터키에서 발생했어요. 터키의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서 현지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요. 돈에 밀려서 터키 사업에 제일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이게 리라화 가치가 폭락을 하면서 터키 사업의 가치 자체가 크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한가 손실이 발생하고 그리고 급기야는 2019년 말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죠. 2020년에만요, 국내 전체 영화 상영관 관객수가 전년 대비로 173% 넘게 급감했거든요. 2019년에는 거의 2억 3천만 명 가까이 영화를 봤는데 2020년에는 6천만 명이 안 되니까요. 2021년에도 사정은 그리 나아지지 않았죠. 게다가 영화 보는 사람만 준 게 아니라 사실 팝콘, 음료수 이런 거 매출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러 가는 게 풀렸다고 해도 가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CGV는 그러면서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았어요. 게다가 이렇게 CGV의 해외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코로나까지 터진 사이에 넷플릭스를 비롯한 올림픽들은 급격하게 성공해. 결국 CJ가 CGV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얘기가 계속 흘러나왔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요, CGV가 이렇게 성장하고 또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 20여 년간요, CJ가 CGV를 처음 만들 때 꿈꿨던 한국 영화 산업의 발전이라는 꿈은 현실이 됐죠. 멀티플렉스의 성장과 함께 한 해 관람객 2억 명을 돌파하면서 한국 영화의 판은 엄청 커졌대요. 그 사이에 한국 영화는 몇몇 소수의 대형 극장들을 휘둘리는 판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산업화가 됐죠. 이렇게 판을 키우고 CGV를 만든 CJ가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을 위해서 미국에서 뛸 때요. 그때도 역시 할리우드에서 센 사람들 쫙 미리 불러가지고 시사회를 열고 한국 음식 준비해가지고 대접하고 네트워킹 파티까지 열었던 주 무대 역시 LA CGV였어요. 하지만 과거 어느 때보다 한국 영화 콘텐츠, 영화인의 몸값이 높아진 지금 역설적이게도 CGV는 역대 가장 큰 위기라는 상황에 놓여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미경 부회장은 과거 인터뷰에서 그랬죠. 지금 영화가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과거에도 위기를 맞았을 때 영화는 항상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하면서 위기를 극복해왔거든요. 그러면서 TV나 모바일 TV가 제공 못할 경험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고유의 특별함을 결코 다른 방식으로 대체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죠. 자, CGV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극장 산업은 과거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고유의 특별함, 이걸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을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